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조 TV입니다. 오늘은 소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엽이라는 약은 노인성 감기를 잘 치료한다, 개선한다 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감기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식품에서는 항균 작용을 목표로 해서 기능식품의 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식물을 한번 보죠. 차즈기라는 식물과 주름소엽이라는 식물을 약의 원료로 쓴다는 것이고, 그 차즈기나 주름소엽의 잎이나 끝, 가지,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약명을 보면 페릴라의 헤르바 그랬죠. 헤르바란 말은 전초, 그래서 이 지상부 전체 풀을 약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속명 페릴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 동부의 지역 명칭으로부터 유래됐다 그럽니다. 자, 페릴라라고 하는 것, 인도 동부의 지역 명칭이다. 자, 인도 동부 그러면 북쪽의 동부 쪽은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가야의 김수로 왕의 왕비였던 허황옥 왕비가 출생하고 왔던 아유타국이 있던 곳이죠. 자, 우리 민족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엉뚱하게 인도 사람이 왔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그 영역이 상당히 광활해서 인도 북부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결의 민족이 그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DNA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지만 예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크루드족도 일부 혼혈이 돼 들어와 있고, 또는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샤카족, 특히 스키타이 계열의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아마 단군을 비롯한 그런 지배계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를 토템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아마 지배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 또는 늑대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아마 형성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인도 동부 그러니까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레테센스라는 말은 키가 작은 모양의 나무 모양이다 그랬는데, 자, 이 소엽 차즈기라고 하는 것이 이 초본입니다만은 잘 보면은 아주 키가 낮은 나무처럼 생겼다. 그죠?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라이어티 아쿠타라고 하는 것은 변종 아쿠타종이라는 말인데, 아쿠타는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잎이 뾰족하거나 그 뾰족한 모양에서부터 이런 변종명이 붙었다고 보고요. 자, 주름소엽에는 바라이어티 크리스파라는 변종명이 붙었는데, 주름이라는 말로부터 뭔가 주름이 잡히고 여기 보면 곱슬곱슬하다 그런 거죠. 식물의 형태가 그와 같은 모양이라는 데서 아마 유래된 것 같고요. 괄을 한번 보면 꿀풀과 식물인데요. 라비아타에 이 꿀풀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향기 성분이 많은 그런 과예요. 그래서 이 꿀풀과 식물들은 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향료의 어떤 원료 자원을 찾고자 한다면 이런 꿀풀과 식물로부터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향수, 향료 하면은 전부 여러분들이 중근동이나 유럽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 동북아시아 식물 중에도 이와 같은 꿀풀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향장과 관련된 곳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한방 효능을 보면 신온하다, 맵고 따뜻하다 그럽니다. 이 맵고 따뜻한 약들은 주로 감기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신온해표약 하면은 감기약이구나. 왜? 매운맛은 폐로 들어가서 피부에 한 공을 열어서 땀을 내게 합니다. 발한해표시키죠.
자, 그래서 규경을 보면 폐와 비경으로 규경하는데, 자, 폐로 규경해서 땀을 내게 하는데 이 신온한 약성이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비위할 때 그 비경맥으로 규경해서 행기관 중에서 중초의 기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소화도 잘 시키고 체한 것도 잘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어 해독이라는 효능은 자, 어독을 풀어준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그 회를 이렇게 상위에 올려놓을 때 소엽 잎에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아마 이 날 생선으로부터 유래되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이런 거로부터 조금 식품을 보존할 목적으로 아마 그런 전통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은 이와 같은 이 해어 해독이라는 한방 효능 속에서 항균 작용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특히 위암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위 속에 살고 있는 헤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하는 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저명하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요구르트 제품의 그런 고부가 가치 원료 소재로서 이 소엽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방 효능 속에서 우리는 보물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발안에 표하면은 해열, 진통, 소염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행기관중 하면은 소화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아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소화 기능에 문제가 돼서 오는 병들 최근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요. 또는 뭐 위장 하수 뭐 여러 가지 참 치료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해어 해독이라고 하는 효능 속에서 항균 작용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기능식품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해어 해독, 어독을 풀어준다는 관점에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소엽은 향기도 아주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어 해독 작용이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약선 요리에서 여러분들 그 매운탕 같은 거 이런 것을 소엽을 절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독을 풀어주는 효능 때문에 인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비린내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런 한방 효능을 약선 요리에도 10분 응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성분인데요. 자, 정유 성분과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페닐프로파노이드 이렇게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정유는 향기 성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에센셜 오일 또는 볼라타일 오일이라고도 하지요. 대표 성분은 페릴 알데하이드입니다. 자, 이 페릴 알데하이드 구조인데요. 간단합니다. 이런 리모넨 그러면 귤의 향기 성분이고, 피넨 그러면 소나무의 향기 성분이에요. 자, 페릴 알데하이드는 소엽의 독특한 향기 성분이죠. 자, 그래서 이 소엽에는 소엽의 향, 또 귤향, 소나무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카리오필렌이라고 하는 것도 향기 성분으로 대단히 많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모노테르펜 계열의 물질들인데요. 자, 모노테르펜 그러면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천연물 중에서 향기 성분, 이런 것은 모노테르펜 또는 세스키테르펜 이런 테르펜류인데요. 이런 것은 탄소 숫자가 10개에서 15개짜리들이 주로 향기 성분이고, 우선 탄소 5개인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천연물이 이것이 몇 개가 결합돼서 테르페노이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노테르펜은 이소프렌 이것이 2개가 결합하면 5개가 2개니까 탄소 10개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스키테르펜은 15개, 그러니까 이소프렌이 3개가 결합을 한 거죠. 제가 이 본초 또 생약학을 강의하면서 이 테르페노이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영상을 또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연물에서 이소프레노이드 하는 것과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소프렌을 가지고 몇 개 결합해서 이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이런 이름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테르페노이드라고도 하고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안토시아닌 계통은 시아닌, 사이아닌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항산화 작용이 저명한 그런 물질군이 되겠고요. 플라보노이드, 아피게닌, 루테오린 또 그의 배당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배당체란 말은 이와 같은 유기화학 그 천연물 구조에 당이 결합된 겁니다. 당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도당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룬 물질군을 배당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글리코사이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플라보노이드는 여러분들 천연물에서는 대표적으로 항균 효능도 있고요. 이 냄새 같은 걸 제거하는 소치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껌 중에 플라보노 껌 뭐 이런 특정 회사의 상품명을 얘기했나요?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이용한 거예요.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혈관계에서는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이 플라보노이드가 해요. 그런 종류 중에는 또 혈압을 낮추는 그런 작용도 또 이런 혈관계에 또 작용을 하는 물질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닐프로파노이드 계통의 로즈마리닉 액시드, 카페익 액시드 같은 것은 아주 강력한 소염작용과 또 항산화 작용 이런 작용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염, 진통, 항산화, 해열 이런 작용들을 나타내요. 자, 소엽이 우리가 감기에 쓰는 거다 그런다면 아마 이 페닐프로파노이드 계통의 물질의 해열, 진통, 소염작용이 깊이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행기간중하는 이런 예를 들면 중초의 기소통을 잘 시키는 이런 것은 정유성분, 그 다음에 헤어 해독하는 어독을 풀어주는 것도 역시 정유성분. 그러나 감기를 치료한다 그럴 때는 이 페노릭 컴파운드 계통의 물질들, 특히 페닐프로파노이드 계통이 아주 강력하게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천연물 화학과 생약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공지의 사실이죠. 이 강의를 뭐 처음 듣는 학생들이나 이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갑다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다음으로 확인된 양리작용을 한번 보면 해열작용 있어요. 전제라 그러면 자, 소엽을 끓인 물 그렇죠? 탕제 그걸로 보니까 해열작용이 있더라. 감기에 썼잖아요. 항염작용, TNF-알파 억제작용이 있다. 항염작용이 있다는 것은 이 플라보노이드가 있더라는 거죠. 루테올린 하는 거죠. 항알러지에 대한 작용이 있다. 로즈마리닉 액시드, 페닐프로파노이드라고 그랬죠. 아프게닌, 플라보노이드. 이런 페노릭 컴파운드가 알레르기에도 효과가 있는데 일형 알레르기 실험 모델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아토피나 두드러기, 단마진 이런데 햇빛 알러지 이런데 콜드 얼ጭ거려 이런 다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효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항궤양작용 하는 것은 X레벨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아마 행기관중하고 관련된 효능으로 봐야 되겠고요.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억제작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균 효과 이런 걸 목표로 부가가치 그런 요구르트 제품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수면 연장작용이 있다는 건 진정효능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향기성분, 페릴알데하이드 이런 소엽의 향기성분은 진정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작용이 있다. 로스마리닉 액시드, 아피게닌 이런 페노릭 컴파운드가 항우울작용도 있다.
항진균작용, 페릴알데하이드, 시트랄 이런 정유성분이 항진균작용, 그러니까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진균이라 하면은 이 곰팡이 계통의 균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항종양작용, 그게는 항암작용까지도 보고가 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엽이 들어간 방제 하나 소개를 하면요. 삼소음입니다. 삼이라는 말은 여기 인삼이 들어갔으니까 소엽이 들어가니까 삼소음 그럽니다. 자, 감기약에는 보통 이런 보기제와 같은 이런 보약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삼소음이라고 하는 감기약 안에는 인삼이 들어간 이유는요, 부정거사법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 정기를 보충하면서 사기를 치는 약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노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90이 넘는 노인들도 정기가 충실한 노인들이 많죠. 그러나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자, 노인은 허약한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자, 삼소음은 노인 감기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젊은이들도 허약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거사법, 그러니까 정기, 즉 원기를 보하면서 사기를 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마황 같은 약은 강력하게 발환을 시켜가지고 아주 강력한 해열, 그렇죠?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 소엽은 그에 비하면 좀 약한 편이죠. 발환하고 하는 효능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엽과 같은 약은 허약한 자의 감기약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소음의 효능은 익기 해표, 자, 원기를 보하면서 감기를 치료한다, 해표한다, 표증을 풀어준다. 거담지에 기침가래도 가라앉힌다. 여기 전오란 약이 기관지염에 쓰는 약 아닙니까? 길경 가래 삭히는 약이죠. 자, 이런 약들이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기침가래에도 효능이 있고 그리고 소엽, 갈근, 흔히 우리가 이런 약들이 감기에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엽의 그 해표작용, 익기하면은 인삼이 들어감으로써 익기, 원기를 보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증상은 춥고 떨리고 열이 나면서 머리 아프고 비색 그러면 코가 막히고 해수담다,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고 흉역 만민하다,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맥이 부맥이다. 부맥은 떠있는 맥이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부맥이 잡힙니다. 부맥이라는 것은 이 맥을 볼 때 피부에 갖다 대는 듯 마는 듯 해도 맥이 족지가 되는 맥, 떠있는 맥, 피부 겉에까지 맥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걸 부맥이라고 그래요. 보통 표에 사기가 우리 몸의 겉에 사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맥이 표에 들어왔으니까 떠 있어요. 뜰붙자입니다. 떠 있다. 왜? 피부에 겉에 들어와 있으니까 맥이 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이런 맥을 보는 건 의사 선생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맥부 그러면 그런 개념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소음, 노인의 감기, 허약한 사람의 감기에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또 지켜나가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감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